안녕하세요. 안전감사실에서 혁신 우수 사례 발표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주제는 선제적 중대재해 예방 시스템 구축입니다. 나날이 다양해지는 각종 안전사고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라는 재난 등 안전보건 리스크 및 기회 관리를 위한 체계적 시스템 도입이 필요해졌습니다.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변화하는 법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선제적 중대재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안전사고 관리 플랫폼 구축입니다. 안전사고 사전 예방, 대응, 사후 처리 및 복구 활동에 대한 매뉴얼을 정립하고 안전사고 발생 통계 및 분석 활동을 실시하고 사고 처리 체계 구축 및 응급 처치 가이드를 설정하고 안전사고 발생 사례 활용을 통해 사고 예방 활동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주요 활동입니다.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 예방 TF를 구성하였습니다. 구성 인원은 본부장 및 관리감독자 등 공단 직원 16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었습니다. TF 구성원은 사업장별 사고 유형에 따른 대응 계획을 설정하고 관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및 안전보건 강화를 위한 기반 내실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작업 중지 요청제, 도급사업 안전 강화 등을 주요 활동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CEO의 안전경영 의지 표명 및 직원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노사 공동 안전경영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 보고회, 공단 안전보건 경영방침 선포식, 이사장 주관 심폐소생술 및 자동 심장 충격기 교육 등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경영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감사실 혁신우수 사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부입니다. 네, 이번에 혁신 우수 사례로 주민참여단 및 SNS 서포터즈 활동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활동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동 기간은 2022년 5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7개월간 활동하였으며 주민참여단 13명 그리고 서포터즈 15명 이렇게 활동 인원이 활동했고요. 그리고 주민참여단 주요 활동으로 주민 참여 예산 의견 제시, 그리고 사업장별 자율수행 가드 참여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SNS 서포터즈 활동으로 견인 차량 보관소 시스템 모의나 홍보가 있었고, 그리고 체포 서비스 오픈 홍보 등 여러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주민참여단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통해 전반적인 연간 활동 계획과 공단 부서에 대해 살펴보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주민참여 예산으로 가족 프로그램 신설 제안 외 7건을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그리고 타 공단과 교차 서비스 점검인 CS 교차 점검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체포 서비스 오픈 관련해서 이용 후기를 공유해 주시는 회의도 참여해 주시면서 불편사항과 그리고 편의사항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사업장별 자율 수행 과제를 수행해 주셨는데요. 각자 주차 그리고 체육사업팀에 가서 활동을 해주셨습니다. 여러 활동들을 나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시설물 점검, 그리고 공영주차장 이용 시 안전사고 발생 우려 있는 시설물 확인, 쾌적한 스포츠센터 환경 조성을 위한 고객 편의상 발굴 및 프로그램 제안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용 고객과 함께하는 시설 점검 및 개선 사항 논의, 주민과 함께하는 심폐소생술 교육, 그리고 1차 자율수행 과제에 대한 후속 조치 사항 점검, 그리고 주민과 함께하는 소방훈련,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 우수 제안 참여가 있었습니다. 서포터즈 활동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통해서 이번에 활동이 어떻게 되시는지 진행 사항에 대해서 참석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똑같이 주민 참여 예산 홍보 및 참여를 해주셨고, 그리고 주민 참여단과 마찬가지로 체포 서비스 오픈에 관련해서 이용 후기를 공유해 주시고, 오픈 서비스에 대해서 홍보도 해주시고, 또 아이디어도 개진해 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여가치나 인증, 그리고 견인 차량 보관소 무인화 시스템 홍보도 해주셨고요.
주민 보수 이용 후기에 대해서도 홍보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공개 확대를 통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등급을 획득을 발표하게 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입니다.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에 이거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 또는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책임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은 먼저 정보공개 만족도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검색 항목을 세분화하여 정보 검색 편의성을 증대하였고 고객 중심의 레이아웃 구성으로 시인성 및 접근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사전적 정보공개 운영 내시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사전정보 공표 목록 2021년 대비 31건, 사전정보 공표 수는 2021년 대비 160건 증가하였습니다.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은 2022년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께서 관심 있는 많은 정보를 사전에 능동적으로 공개하여 공감과 소통,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신뢰받는 최우수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1스포센터부에서 혁신 우수 사례를 발표드리겠습니다. 우선 생존 수용이란 위급 상황 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생존 목적의 수용법으로 사회적 약자, 초등생 장애인을 위하여 교육법 강습이 꼭 필요하여 인근 초등학교 및 관계기관과 연계를 통한 생존 수용 운영 시행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추진 단계는 우선 장애인과 초등생을 대상으로 관계기관과의 업무 협의를 통해 생존 수용 교육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인근 대형 초등학교의 3, 4학년 300명 및 장애인 체육회와 연계된 장애인 초등학생 6명 대상으로 생존 수용 교실을 총 4회씩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해당 사진은 실제로 생존 수용 교육을 진행했던 사진이고 보시는 바와 같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론 위주의 교육이 아닌 실습 위주로 직접 경험하고 느껴보는 실효성 있는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기구조법, 기본구조법, 기본영법 등의 3가지 학습 목표를 기준으로 수영장 안전수칙, 예절 등과 함께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제1스포츠센터에서 생존 수영 교육을 시행하면서 학생들은 생존 수영 교육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생존 확률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단은 교육 운영을 통한 공익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역할 책임을 수행하며 지속적 연계를 통하여 이러한 사회공헌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등포 제2스포츠센터부 발표자 권선영입니다. 영등포 제2스포츠센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재활용 가능 무인 회수기 설치건을 발표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재활용품도 돈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서 제가 이번에 설치한 기기입니다. 먼저 제도 개선 배경이랑 사업 기여, 추진 성과 순으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제도 개선을 하게 된 이유는 일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이 많이 급증하게 됐어요. 이게 아무래도 배달 음식 사용량도 많아지게 되고 사람들이 밖에 많이 못 나가다 보니까 물이나 생수 같은 것도 많이 이제 집으로 사서 먹게 되다 보니까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이 많이 급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확립이 필요해졌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했을 때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들을 조금 회수할 수 있는 방법들 한번 생각해보자 하다가 저희가 사회공헌 쪽으로 연계를 해서
이 플라스틱 회수기를 설치하게 됐고요. 이미 타 자치구에서는 이런 회수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사례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다른 자치구도 한번 참고를 해서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 앞에 표를 보시면은 국내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이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저희가 분리배출 문화 확립이 아주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게 분리수거를 할수록 포인트가 쌓이는 개념이에요. 일단 저희 혼자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영등포 구청의 청소과랑 사업 협력을 하게 됐고요. 설치를 저희 정문에 있는 스마트 도서관 바로 옆에 설치를 하게 돼서 청소과랑 같이 협력을 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슈퍼빈이라는 어플을 다운받아야 되는데요. 기계 사용법은 기계에 보시면 붙어 있어서 지나가시던 회원분들이 일단 낯선 기계가 있다 보니까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회원분들이 아주 줄을 서가지고 플라스틱을 회수하러 오시는 모습들이 보여서 저희가 이제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금액을 넣는 대로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플라스틱 한 개당 10포인트씩 적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총 2000포인트가 됐을 때부터 현금처럼 이제 출금을 해서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플라스틱이 실제로 돈이 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그런지 많이들 사용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실제로 저희가 이제 6월부터 현재까지 쭉 사용량을 보면은 이용 인원수도 많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총 수거되는 플라스틱 회수량도 되게 많이 많아졌어요. 실제로 이게 저희 직원분들도 그렇고 저도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몇 번 사용을 하다 보니까 어플 자체에서 이 포인트가 모여지는 게 보여서 뭔가 이거를 좀 더 모아서 커피값이라도 벌어볼까 하는 생각들을 저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여기 이제 마지막 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은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회원분들도 주민분들도 줄을 서서 커다란 봉지에 플라스틱을 들고 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등포지 e스포츠 센터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차사업부에서 혁신 우수 사례 발표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차사업부에서 발표할 주제는 영등포구 양평동에 위치한 양평유수지 공영 노예주차장의 주차장 운영 방법 및 이용 환경 개선 사례입니다. 양평유수지 공영주차장은 올해 7월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신규 수탁받아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입니다. 코스트코 양평점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어 대부분의 주차장 이용 고객들은 코스트코 쇼핑 고객분들이며 평일 기준 약 400에서 500명, 주말 기준 1,500명 정도의 상당수의 주차 이용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인수받기 전 민간에서 운영할 당시에는 대형 트럭, 건설 기계, 버스, 승용차가 무분별하게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크고 고객들이 이용하기 불편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단에서는 승용차 주차장, 대형 차량 주차장, 마을버스 주차장으로 주차 구역을 구분하여 운영 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고 예방과 편의 환경 제공을 위한 시설 환경 개선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전요금 정산기 2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미리 주차 요금을 정산할 수 있게 하여 출구 쪽에서 차들이 줄지어서 요금을 계산하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을 방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와 눈이 오는 날에도 사전 정상 시 불편함이 없도록 넓은 키높이 지붕을 설치하였습니다. 둘째, 좁은 주차면을 2.6m 이상 확장형 주차 구획으로 재도색하였고 유아 동반, 노약자, 임산부 등의 사회적 약자분들이 편한 이동이 가능하시도록 배려 주차면 12면을 설치하였습니다. 셋째, 다수의 이용객분들이 이동 중 충돌 사고를 예방하고자 카트를 끌고 가시는 고객과
일반 보행자의 통로를 따로 구분지을 수 있도록 도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없던 안전 울타리를 새로 설치하여 추락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렇듯 양평 유수지 공영 주차장은 많은 고객들이 안전하고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5개월간 다양한 변화를 이루었으며 앞으로도 좋은 기억만 남길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드는 주차사업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부에서 혁신 우수 사례 발표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가 2,500만 대를 돌파하면서 국민 2명당 자동차 1대 보유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문제는 보유 자동차 수는 점점 늘어나는데 상대적으로 주차 인프라는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지난해 국민신문고 민원 1위가 불법 주정차일 정도로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차관리부는 주민과 함께 주차면을 발굴, 확보하였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자주 다니는 통학로, 노인이 자주 다니는 보행로, 해당 골목의 교통 흐름, 그리고 112, 119 등 긴급 차량 출동 시 이동 통행로 등 지역 주민이 아니면 알기 힘든 정보를 얻어 주차면을 발굴할 수 있었다는 게 아주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주차면을 공급하여 지역사회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주민에게 주차 51면을 제안받아 52면을 발굴함으로써 주민 참여 제한 접수 대비 102%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52가구에게 주차면을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관리부는 항상 열려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공요가부에서 혁신 우수 사례 발표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러운 기후변화와 정부 정책에 따라 탄소 중립 2050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기관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저희 공공요가부도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와 에너지 재활용 방안을 모색해봤습니다. 오늘 발표는 추진 배경과 추진 성과를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기존의 청소년 독서실의 경우 집회와 동전을 사용하여 신청하고 있습니다. 집회 사용으로 인해 종이 사용이 늘고 있고 최근엔 코로나 확산 위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주차장의 경우 주차 할인을 위한 주차 할인권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분실과 훼손이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이용자의 경우 신청 과정에서 영등포 구민 할인 혜택을 위한 등본을 직접 가져와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추진 성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청소년 독서실에서 집회와 종이 영수증을 사용했다면 키오스크를 설치함으로써 불필요한 종이 사용을 줄였고 모바일 결제를 통해 방역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배드민턴 주차장의 경우 주차 할인을 위한 종이 할인권에서 스마트 할인 방식을 구축하였고 종이 사용을 완전히 없앨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근무자의 업무 부담 역시 감소하였습니다. 영등포 구민 할인 혜택을 위한 할인 증빙 서류 제출 대신 즉시 감면 서비스를 도입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켰고 등본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종이 영수증과 칩의 사용을 감소함으로써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었고 스마트 할인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무정차 출차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즉시 감면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었고 편의성 또한 향상될 수 있었습니다.